자, 윤석열과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까도 그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체 큰 흐름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윤석열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국민의힘도 경선 열차가 버스가 출발을 해야 되고 지금 윤석열의 전략은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떠난 뒤에 삼지대에서 단일화 하겠다 이 전략으로 보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말을 한 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말한 게 아니라 그 측근이 말을 한 게 단순하게 우리가 어묵이나 먹으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다. 민심을 듣고 제대로 된 중도를 감싸 안아서 국민의힘에 큰 선물을 갖고 가야지 서로 간에 좋은 게 아니냐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어묵 먹은 것만도 못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면서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굳이 저 구구 같은 사람을 굳이 받아서 자기들이 뭐 흙탕물 되느니 뭐 그만 버리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면 지난 대선 때처럼 우리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안철수처럼 꿍 해가지고 독자 대선에 나와가지고 행동하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칼이 무서운 건 칼집안에 있을 때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상 칼을 쫙 뺐는데 굉장히 조그만 단도 같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때까지는 이 총장 아우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좀 잘못 말하면 찍힐 것 같고 막 그 느낌들이 있는데 이 사람 보니까 옛날에 그 우리가 기억에 남는 장면 뭐 저는 사람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 그냥 정치인으로서 돌아다닐 때 드러나는 그 사람의 미천. 칼을 딱 뽑았더니 이게 긴 칼집에서 뽑았더니 은장도도 안 되는. 그러면 정치 세력은 기본이요. 뭉치는 건 진영으로 뭉치지만 정치 세력의 가장 기본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적이거든요, 또. 이재명의 적은 이낙연이고 정세균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경쟁을 해야 되고 가장 이리주자인 사람이 저렇게 돌아다닐 때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웃기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등 당내에 있는 사람은 그 윤석열을 대할 때, 그리고 최재형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m 안개 속에 있는 미남.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00m 밖에서는 그럴싸해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소위 속칭 남성들 사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장 예쁜 여자는 누굴까요? 새로운 여자. 그런 것처럼 황 작가님만 그래. 왜 이래? 죄송합니다. 저의 기호를 드러내서. 근데 이게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 다음으로 신뢰를 안 받는 사람이 경제학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약 국민들의 20% 정도 신뢰를 받는데 정치인들은 대략적으로 5%. 이 얘기는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뭔가 구려 보이고 마음에 안 들고 하는데 새로 이렇게 백마 타고 오는 초인처럼 보이는 존재들은 멋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홍준표나 원희룡이나 유승민 입장에서는 너희들 결국은 정치장으로 들어오면 너희들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특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정치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이거든요. 그럼 1등 주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뭐 이렇게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홍준표가 앞으로 한 2달 동안에 얘기하는 게 윤석열에 대한 가장 정확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똑같은 하나의 원칙은 정권을 고쳐야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대전제는 동의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장외에서 나 중심으로 일단은 교체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하는데 우리 당을 중심으로 하자 이런 전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전제 하에서 상대 이제 뭐 이게 선거라는 게 상대가 있으니까 상대 더불어민주당을 쳐다보고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후보 중에 한 명이 치고 나간다고 하면 둘이 급속하게 가까워질 확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서는 아무도 치고 나가지 않으니까 사실은 서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는 거죠. 윤석열하고 국민의힘하고. 그런데 이제 아직 더불어민주당이 치고 나간다고 하면 윤석열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봐서는 이제 경선하고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치고 나갈 상황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제 윤석열 스스로의 지지도나 이거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각축전이 벌어질 것 같은데 윤석열이 스스로 이제 계속 입이나 자기 스스로의 입이나 처가 리스크 이런 거 관련해서 스스로 지지율이 떨어뜨린다면 국민의힘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여기 같다. 이렇게 봐요. 비슷한 모델로는 민주당과 정몽준의 단일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몽준은 당시에 월드컵 열기 때문에 지지율이 계속 올랐어요. 올라갔었죠. 예. 그리고 정몽준은 무소속 물론 뭐 국민승리 21인가 뭐 이런 것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무소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정몽준과 윤석열의 차이점은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무소속으로 뛸 수 있을 정도의 레벨과 되려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것도 정주영도 당 만들었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런 흐름, 상승세였던 흐름하고 가진 돈이 있는데 윤석열은 지금 나오면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높았던 게 지금 오늘 또 그 성동일 방송에서 제가 분석해 드릴 것이 그 여론조사도 10%대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지 완전히 시간 싸움인데 딱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저거 떨어지겠네요. 계속 쳐다보는 거죠. 나중에는 아예 팽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오면 그 추세 때문에 아예 쟤는 제끼고 와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눈여겨보는 게 안철수의 행보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그 주호영 원내대표 물러나기 전에 양당 그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뒤로는 뭐 몸값 말이 시비 없어. 등등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거의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아주 커졌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밖에서 본인이 나오는 지지율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가 봐야 홍준표나 유승민 등등 기존의 그 당에 아주 밀착해 있고 거기에 인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팀을 가지고 있는 세력 안에서 내가 후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도 그러면 내가 정당을 만들려 하는데 정당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좀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 당이라는 정치체 여기에 내가 합류하거나 거기서 일단 단일화를 하고 안철수도 이게 이익 나는 장사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윤석열과 한번 겨루고 나중에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겠다. 그럼 윤석열도 안철수를 좀 쉽게 보는 것 같아요. 정치 대선배라고 뭐 조언을 구합니다 했지만 안철수 내가 이거 먹을 수 있어. 그래서 안철수 당으로 일단 당과 그 단일화 과정을 한 후에 제3지대에서 국민의힘에 선출된 후보와 장외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아마 목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안철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비판받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고 정치를 잘 모른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철수 자체가 그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 친구랑 만약에 단일화 한다고 했을 때 넌 원래 그런 애였구나라는 이미지 때문에 이게 사실은 당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장외에서 안철수랑 단일화한 생각은 하지 않을 거다. 예. 근데 밖에서 부전승으로 올라온 거랑 윤석열 입장에서 아니 다른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 비교 형량을 할 텐데 다 전투를 했는데 너 혼자 부전승이야? 몸값을 인정 못해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나도 전투를 통해서 안철수 물리치고 온 사람이야. 토너먼트야? 그런 이득이 있는 반면에 그 더 씌워지는 이미지 철수랑 똑같네. 그 더 씌워지는 이미지랑 비교 형량했을 때 더 씌워지는 이미지를 더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저는 이제 지금 이 판을 이렇게 아직까지는 보면 저쪽이 윤석열 하나가 지금 흥행 카드로 뛰어들긴 했는데 열기가 식고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네. 모자란 그 남자 박근혜 행보 때문에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게 현재 대선은 역사적으로 이 시점상으로 보면은 민주당 이기기 위한 판이 깔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칼집에 있던 윤석열의 칼이 쫙 빼지었을 때 스마트했으면 예를 들어 처음에 정치선언 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할 때 뭔가 굉장히 스마트한 걸 보여줬으면 기대치는 더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막 장모는 막 뭐 무죄 이렇게 놔버리고 근데 흐름 자체가 윤석열이 피크점을 검찰총장일 때 찍고 하향 추세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쪽 세력의 딜레마는 그런 거죠. 윤석열을 이을 만한 뭔가 윤석열보다 더 스마트하고 더 쌈박한 사람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최재형 우리가 봤을 때 답답해 보이잖아요. 저 사람이 뭐 대통령 돼도 어떤 기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최재형 자체는 본인이
윤석열 뭐 낙마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약간 좀 모자라 보이고 이상한 관종 형태로 보이고 그 외에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지율 1%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나마 그쪽에 사이다라고 하는 홍준표 정도가 윤석열보다 한 반 이하로 나오는 구조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민주당이 판만 잘 깔아놓으면 결국에는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정도의 그 경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경선일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판 흐름을 보면 저쪽이 돼서 망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탄핵 때도 홍준표가 24% 득표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안철수도 21%인가 득표를 한 것처럼 탄핵의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24%를 지지하는 공고한 세력이 있다. 그러면 유승민이나 원희룡은 뭐 1%든 뭐 2%든 지금 지지율에 아무 상관없다. 결국엔 내가 국민의힘의 그 대선 타이틀이 후보가 중요한 되느냐. 거죠. 그러면 되는 순간 어찌되었든 보수는 모일 것이고 또 당이 후보 중심이 아니라 당 중심으로 선거를 해 나간다라면 결국 51대 49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윤석열이라든지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석열이라든지 지금 최재형이 들어오긴 했지만 크게 생각을 갈수록 이제는 크게 생각 안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권에 나온 이유가 지지율 때문이잖아요. 어떤 그렇죠. 검증도 받은 게 아니라 지지율 때문이잖아요. 지지율이 떨어지면 윤석열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윤석열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받아낼 주자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죠. 최재형이 최근에 뭐 5% 이상 오르고 있다고는 하는데 최재형은 또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를 열광했던 건 그들 나름대로 사이다 때문에 그렇거든요. 막 눈치 안 보고 말을 하는데 너무 눈치를 안 보다 보니까 무식함까지 드러나 버린 이런 상황이다 보면 저는 민주당이 그 본인들의 경선 리스크 관리만 좀 잘하면 정권 가져오는 데는 큰 그렇죠. 무리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의 상황은 저는 반기문과 비교하면 반기문은 한번 이렇게 골목길을 갔다가 그냥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뒤로 차를 빼서 후퇴할 수 있었는데 윤석열은 지금 중간쯤 왔는데 앞에서는 본인 검증이라는 그런 그 엑스파일이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뒤에서는 또 이걸 빠질 수 없게 막는 왜냐면은 그 사법 처리에 관련된 그래서 아주 애매한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기문처럼 속 시원하게 물러날 수도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판을 너무 키웠어요. 그래서 이건 형사처벌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반기문은 수사 대상은 아니었잖아. 이거 참 그 애매한 곳에 윤석열은 너무 위험하게 뛰어든 겁니다. 네. 그냥 검찰총장하고 그냥 물러났으면 그나마 검찰총장 출신이다. 그리고 내가 뭐 하면서 욕 좀 많이 먹었지로 그냥 될 수 있는데 지금 가면 감방 가야 돼요. 그 윤석열이 임기가 이달까지였잖아요. 원래 그렇죠. 완주를 했다면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검찰총장이어서가 아니라 정부 소열 한 60이쯤 되나? 그냥 외청장이었던 자가 정치적 수사로 대선 후보에 나온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저쪽 사람들이야 문재인 정부가 탄압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사실 혁혁한 공을 세운 수사도 없어요. 업적이 없다고. 나는 옛날에 문무일 우리 기억들 하시겠지만 물러날 때 나름 반기 비슷한 걸 든 적이 있어.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관련해 가지고. 근데 윤석열에 비교해 보니까 진짜 훌륭한 검찰총장이었던 거거든요. 나름 역사적 반성도 그쵸? 막 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윤석열 자체는 이 뭐랄까요 어떤 생각 없음, 판을 넓게 읽지 못함, 그냥 평상시 호가 앞세길 정도로 뭔가 이렇게 칼제비 해왔던 그런 느낌으로 정치판에 뛰어드는 게 아니었고 진짜로 정치가 엄해불망하고 싶었던 거라면 국회의원 한두 번 해보고 한 10년쯤 지났을 때 그때도 인기가 유지가 되면 정치하는 거죠. 부끄러워 진짜. 본인 얘기대로 만약에 어릴 때부터 본인이 정치를 꿈꿨다 그러면 검찰총장을 받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은 저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을 내가 마지막으로 국가에 봉사했다. 그리고 이 분야에 내가 원로로서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임기가 보장된 자리를 이용해서 그것도 중도 사퇴한 사람들이 내가 정치하겠다. 그리고 내가 그 나를 임용해 준 사람에 대해서 반기를 들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그
현 정부의 반기를 들고 그걸 재단함으로써 전혀 미래는 얘기하지 않고 그거 하나만으로 대선에 나왔다는 것 자체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정치 신입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 그 주자들은 우습게 보고 있는 거죠. 너희들 시간만 좀 지나봐라. 그치. 물 다 빠진다. 그치. 정치판이 얼마나 힘든지 한번 웃기지. 보여주겠다. 예. 저는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 주자들의 좀 지지율이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그나마 뭐 이렇게 폭락하지 않고 답보 상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뭐 제 생각에는 이준석이 당대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게 이준석이 당대표 됨으로써 뭐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떻든 간에 보수주의자들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저쪽이 좀 뭔가 변하려나 일말의 기대를 좀 내포하고 있어서 쳐다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보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준석이 똥볼을 몇 번만 차준다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저쪽이 정말로 급격하게 전체적으로 다 몰락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무난하게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답답하게 보여요. 이제 걱정해 줄 정도. 예를 들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되던 시절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이 지금 홍준표가 20% 조금 넘었고 득표율이 안철수가 20% 정도 했잖아요. 문 대통령이 41% 정도 했단 말이에요. 안철수는 중도 포지션에서 보수 진보의 표를 나눠 먹었다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렇죠. 결국에는 지금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구도이잖아요. 아주 중소 후보들은 거의 1% 미만의 득표율이 나올 것이고 실제로 한 50% 정도면 대통령이 가능한 정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후보들의 지지율은 뭐가 있냐면은 굴곡을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똥볼이 아니면 지지율이 크게 안 빠집니다. 근데 윤석열 자체는 지금 보여준 실력이 없다 보니까 기대치만 갖고 있다가 좀 모자라네. 진짜 모자라네. 진짜 모자라네. 이런 느낌에다가 아까 말한 반대쪽에서 보면 약간 좀 비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네.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벌어둔 돈을 까먹고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제 본인 미천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 쪽으로 점점 접근하고요. 저는 윤석열이 이렇게 좀 버텨서 나중에 이제 이런 확신까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3자로 가도 내가 좀 이길 수 있다. 그런 구도까지 가서 아주 깊어진 싸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대선 토론은 군소 후보 토론 쪽으로 가는 걸로. 야 진짜 우리 황 작가님이 신박한 생각을 하네. 그런 구도도 생각해봤어요? 빡이 치면. 그렇죠. 국민의힘에 빡이 치면. 아니 윤석열은 지금 후퇴하기가 힘든 게요. 만약에 정치적으로 후퇴하면 검찰의 칼날이 본인을 조여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이라도 돈 아까운 줄 알면 선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들어간 돈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원내정당으로 저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합류하고 싶어 한다. 왜냐면은 세석밖에 없지만 국민의당이 그나마 원내 틀을 가지고 있어서 정당의 틀을 얻는 것과 무소속으로 하는 건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안철수도 그런 기대가 좀 있고 그래서 뭐 야권 이제 뭐 단일화 이런 과정을 거치려는 과정에서 빡치면 독자 출마할 수도 아마 있죠. 윤석열은 지금 본인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자기를 좋아하는 의원들 뭐 정진석이나 이런 애들이랑 계속 접속하면서 너네 빨리 탈당하고 나와라 이런 말을 애초에 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아예 아무도 움직이고 있지 않거든요. 현역 의원들이 딱 보니까 얘 싹수가 아예 없네 이런 판단에 이미 섰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8월에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윤석열은 아마 결단하지 않을까. 안철수보다는 국민의당 쪽으로 결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두려운 게요. 실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곳을 갈 때. 그렇죠. 그럼 윤석열도 실은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 정치 전문가를 두고 싶은데 실은 방금 춘변이 얘기한 것처럼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정무 감각이 없는 상태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결국은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누군가 붙을 것 같은데 입당하고 나면 본인이 당할 게 뻔하거든요. 타이나처럼 도사리고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등이 가만두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물어뜯긴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두려운 엄청 상황일 것 쫄보죠. 같아요. 쫄보. 어떻게 보면 쫄보죠.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강경 발언하는 겁니다. 되게 신박하네. 국민의당 입당할 거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아직 안 나온 이야기를 한번 들은 그런 기분이고요. 윤석열은 좀 어떤 구조 속에 지금 그 성격상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성격상 진짜로 뭐 제3지대에서 제3후보로 출마하는 이런 아름다운 그림 한번 발해봅니다. 윤석열은 나이가요. 다음 대선을 노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 60대 그러니까 중반이지 안철수도 나중에. 그렇고, 네네. 하면. 그러니까 60대 중반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들어와서 검찰 칼날을 피하려면 이번에 한번 하고 윤석열 펌프질 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 3주대로 펌프질 하시는 것 응원해야죠. 같은데. 윤석열이 정치권에서 물러나면 안 됩니다. 고품격 이간질이죠 지금. 그러니까요. 참.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특정 시점에는 막 자고 일어나면 압색 막 이런 그런 느낌의 대상이었던 어떤 악마 하나가 막상 야전에 툭 던져지니까 모자라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보는 게 얼마나 더 망가질지 지켜보자라고 하는 결국은 윤석열의 행보가 우리 민주 진영한테 자신감 심어주는 거죠.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만 잘하면 정권 뺏기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만드는 요소였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경수 지사 건은 좀 안타깝죠. 근데 구조나 얼개상 보면 굉장히 억울한 판결이죠. 이럴 때 야, 뭐 대통령이 좀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 당연히 하실 수는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기가 죽으면 안 돼요. 이런 사건 하나 있다고 사기가 죽어가지고 또 뭐 유튜브도 안 보고 뉴스 다 끊고 식음을 전폐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럴수록 소위 말하면 지지층이 결집을 해야죠. 지금 첨예하게 결집을 해서 세상 쉽게 안 바뀐다는 거 아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한 5년 동안. 그래서 다음 대통령도 만들어내고 다음 대통령은 만들어내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도와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꿔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장기전 개념으로 우리가 싸움을 가야 되는 거지. 이슈 하나에 흔들려가지고 이번에 보궐선거 때 지고 나서 우리가 받는 현타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독자 한 2, 3일 사이에 한 5천, 6천 빠진다고 생각해 봐요. 조회수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나머지 3분의 1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은 뭐 멘탈이 없어서였을까요? 우리라도 힘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억지로 들어오는 거거든.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시민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쪽의 그 태극기 부대보다는. 자, 힘들 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새날은 이따 9시에 성동일로 다시 올 거고요. 세 분 고생하셨고요.